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이름 모를 과부. 어느 먼 옛날 어지러운 실정으로 재산을 수탈당하기 일쑤요. 곳곳에 탐관오리로 불쌍한 백성들이 피해를 받던 그 시절, 마치 그런 세상하고는 무관한 듯 고립된 아주 험준한 산세가 둘러쳐진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의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아주 요상한 메아리 소리에 수군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웬만한 짐승 소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애울음 소리라 하기에도 좀 그렇고 말입니다. 저 소리를 대체 뭐라 해야 쓸까요? 그러자 또 다른 동네 주민이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쩌다 들으면 귀신 소리 같기도 한데, 그 왜 있지 않습니까요? 바람이라도 불 때엔 더 가는 소리로 나는 것이 한참은 하늘 품은 처녀 귀신 소리 같다고나 할까요? 순간 이 말에 또 다른 동네 주민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린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니까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도니까 나하고 가족들이 겁이 나서 저 산 근처에도 가기가 힘들다는 거 아닌가? 이 동네 살면서 저 산에 안 오르고 어디 먹고 살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이요? 산에서 약초를 캐 소소한 밥벌이를 이어가고 있던 동네 어르신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첨지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터 그 메아리 소리가 더욱 궁금하기만 했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얘기는 이 마을 관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긴 그 메아리 소리 아니어도 이 동네에서 살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귀신이라 해도 괜히 울고 갈 바엔 차라리 산 사람들 소리나 들어주는 편이 훨 나을 것을. 저놈의 관가에다 진을 치고 앉은 사또를 볼라치면 어디 그런 요상한 소리가 안 나오게 생겼는가요? 난 그보다 더한 소리라도 확 질러야 직성이 풀릴 것을. 어디 벌써부터 송덕비 세울 준비를 한다면서 코 묻은 돈가정 뜯어가질 않나? 그러면서 진짜 잘못한 놈들은 제 식구라며 감싸고 만도는데 내 그런 꼴을 어찌 몇 년 동안이나 봐야 한다는가요? 그러니까 말해요. 적어도 뇌물이나 뒷돈 받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디 엄한 사람들만 잡아가서는 괜히 실적 쌓는다고 해꾸지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오. 매번 비리를 저지르고도 어찌나 그리도 당당한지. 그런 죄를 아랫사람들한테나 뒤집어 씌우는데 그런 송덕비가 웬 말이냐 말이에요. 그려 이 마을 백성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공덕이 있을 때나 우리가 직접 세워주는 것이 송덕비지. 어찌 그런 걸로 강제로 위협을 한다는가? 그러니 그런 요상스런 메아리 소리가 들릴 법도 한 것이 아닌가? 없는 죄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놈의 고얀 사또가 있어버리니까는 우리의 억울한 맴이 그런 요상한 소리로 들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그려 그냥 어디 나뭇가지에 있는 보통의 바람 소리일 수도 있는 것이겠구만. 아이구야 내 참. 이런 솔직한 얘기들을 털어놓는 마을 사람들의 김첨지는 사또란 사람도 궁금해지는 것이었건만 무엇보다 그 메아리 소리가 뭘지 직접 알아봐야만 할 것 같았어요. 이에 며칠 뒤 타지에서 놀러온 친구 한 놈과 함께 산을 오르는 김첨지였습니다. 아니 근데 자네가 이사를 했다 해서 내 반가운 마음에 멀리서 달려왔건만은 어찌 보자마자 이 산에 같이 오르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 산속 어디에다 무슨 금은 뭐하라도 잔뜩 묻어놓은 것이요? 그러자 허허 웃기만 하던 김첨지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 것이었다면 자네 역까지 올라오는데 못하러 투덜거리도록 했겠나. 그냥 처음부터 보물이 있다 했음 될 일이지.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일세. 요 산에서 때마다 요상스런 메아리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뜩이나 자네가 그 소시적부터 소리에도 도통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비파 연주까지 하고 있으니 말일세. 내 생각엔 자네가 그 요상한 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대번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네. 그래서 내 얼른 자네가 거절할 틈도 없이 해지기 전에 바로 올라와 버린 것 아니겠는가? 그 말에 김첨지의 친구 놈은 곧 미간을 확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참말이단가? 그럼 역까지 올라오는 동안 재미난 일이라면서 날 안심시킨 것이 날 생짜로 놀려먹인 셈이라는 것이오. 아니, 어찌 자네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온 친구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자 김첨지가 미간을 극적이며 말을 이었어요. 아, 그것이 말일세. 이곳 마을 사람들 얘기로 볼 때 그 소리가 쪼까 무섭기도 하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네가 처음부터 탐탁질 않아 하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그냥 올라와서 얘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이라네. 그 맴이 좀 상했다면 내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그려. 이에 친구 놈은 또 성을 낼까 싶더니만은 입을 삐쭉 내민 채로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라 해도 말이네. 그런 소리 하나 따위에 내가 겁을 집어먹을 것 같아 보이는가? 내 이래봬도 소시적부터 안 해본 일 하나 없고 세상에 못 들어본 소리 하나 없건만은 어찌 자넨 날 그리도 오랫동안 봐왔으면서도 날 그런 소심한 겁쟁이 따위로 내몰 셈이었는가? 그런 그때였어요. 그 말로만 듣던 요상한 메아리 소리가 작게나마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그 메아리 소리가 저것이었나 보네 그려. 근데 참말로 뭔가가 울부짖는 소리 같은 것이 쪼까 섬뜩하긴 하네 그려. 그러자 함께 귀 기울이던 친구 놈이 잠자코 있다가는 더 가야 할 길을 머뭇거리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저 소리에 영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아서 말일세. 어째 우리 그냥 이쯤에서 내려가는 건 어떤가? 순간 뒤돌아보는 김첨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또 뭔 소리단가. 저 소리를 알아보러 왔으면 허공에 빈 나뭇가지라도 찔러보고 내려가야 쓸 일이지. 어찌 자넨 방금 전까진 겁나는 소리 하나 없다 하더니만은 무슨 여 지나가는 까마귀 고기라도 삶아 먹었는가? 그러자 김첨지의 친구가 고개를 내저으며 나지막히 외쳤어요. 아, 모르겠네. 그러거나 말거나 난 더 이상 못 올라간다네. 저놈의 소리를 들어본께 뭔 놈의 귀신이 붙었는지 내 딱 느낌이 와버린다는 것이 아닌가. 어찌됐든 난 처자식이 있는 몸인께 여서부턴 네가 그냥 알아서 가더라고. 그럼 이따가 저 아래서 봅세. 하며 역시나 겁 많던 친구 놈은 그대로 뒤돌아 뛰어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니놈은 이 떡대 좋은 친구가 땅 옆에 붙어 있는데도 못됨시 그리도 간이 콩알만해지는가? 내 그래도 이 동네에서 쭉 살려면 이 소리가 무엇인지는 빨리 알아놔야 한다는 거 아닌가? 아, 이놈아! 진짜로 그냥 내려가는 것이오? 그런 그때였습니다. 아니, 김씨 양반 아니오? 어째 조금만 더 있어도 저쪽 서산 너머로 해가 금세 기울 텐데 여 깊은 산중까진 어쩐 일이요? 마침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김첨지의 이웃 노씨 부자였어요. 아, 예. 오늘따라 산속 정취가 좀 당기던 터에 제 친구놈하고 올라왔는데 말입니다. 계속 오르다 보니까는 그 요상한 메아리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친구놈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쳐버리니 이젠 저 혼자 저 소리를 알아봐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러자 순간 또 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린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나무하러 올라와야 했다지만 어찌 김씨 자네는 저 소리가 소름 끼치지도 않는단 말이오? 나도 얼마 동안은 저 소리를 알아볼까 하던 터였건만은 김씨 자네는 어찌 저런 걸 혼자 알아보려 든단 말이오?
어디 간땡이가 배 밖으로라도 튀어나온 것이요? 이런 아비의 말에 노 씨의 아들도 김첨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김첨지의 용기가 사뭇 대단해 보이는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무섭기도 하고 소름도 끼치긴 합니다만요. 그래도 저 메아리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너무도 궁금해서 말입니다. 근데 또 짐승이 내는 소리라 하기에는 뭐 그리 사나운 동물도 아닌 것 같아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나무지팡이 하나로 뭐 거뜬한 거 아니겠습니까요? 이런 김 씨의 말에 노 씨 부자는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하더니만 다시 한번 김첨지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김씨가 좀 그렇다면 뭐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는 노릇 아니겠소. 나도 저놈의 메아리 소리 때문에 심기가 영 불편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오. 그럼 우리도 함께 나서서 저 소리를 한번 알아내 보십시다. 길서가 너도 괜찮지? 이에 노 씨의 아들 길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곧 그 요상한 메아리 소리를 따라 산을 오르는 김씨 일행이었습니다. 헌데 얼마 후 나무를 해서 그런지 지친 기색이 역력하던 노 씨가 앞장서가는 김첨지를 향해 냅다 외쳐댔어요. 아, 김씨. 거 좀 우리랑 같이 좀 가십시다. 어찌도 그리 걸음이 빠른 것이오? 하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점점 좁혀지는 소리에 냅다 뛰기 시작하는 김첨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너무도 가까워 온 그곳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요상한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좀 나오이소. 내 짐작 와서 기다리고 있다 안 합니까? 어머니. 분명 작고 가느다란 소리로 자신의 어머니를 외쳐대는 듯 싶은 것이었어요. 아니 대체 이런 깊은 산 중에서 누가 지 어미를 찾고 있단 말이냐? 이내 더 큰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나아가던 김 씨는 어느새 그 소리가 코앞까지 이르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아니, 김씨 양반. 어찌 그리 눈앞에서 빨리도 사라진단 말이오. 내 산타다 졸도라도 하면 어째 날 업고라도 내려갈 셈인 것이오? 그러자 검지를 제 입술에 갖다 대며 노 씨를 바라보는 김 씨였어요. 쉿, 조용히 하시오. 분명 이 근처인 것 같단 말이오. 그러자 숨을 고르던 노 씨 부자가 곧 남은 숨마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풀숲 밖을 내다보던 노 씨가 그만 화들짝 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덩달아 놀란 김 씨와 노 씨 아들은 얼른 그 숲 밖을 내다봤더랬지요. 그러자 그 소리가 나는 쪽엔 다름 아닌 얼굴이 뽀얀 7살 배기 어린 사내아이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곳에 저런 어린아가 혼자 와 있단 말이냐? 분명 지 엄마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저것이 어찌 된 일이지? 이런 노 씨와 김 씨가 아이를 바라보는 동안에도 아이는 어딘가를 향해 계속 소리만 질러대고 있었어요. 엄니, 빨리 나와보시라고요. 엄니. 그런데 아이가 향한 곳을 자세히 보니 그곳엔 글쎄 어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아주 자그마한 동굴 입구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가 저리 외쳐대니 그 소리가 여기저기로 메아리를 친 것이었구만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지. 저놈의 소리가 어찌 이 넓은 산중을 죄다 울려댈 수가 있단 말이오? 그리고 왜 또 여기서
지 어머니를 찾고 있는 것이지. 하며 그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는 노씨 부자였어요. 그런데 순간 노씨의 아들이 자신의 아비 노씨에게 무슨 말을 급작스레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는 노씨였어요. 아, 맞네, 그려. 저 알을 어서 많이 본 것 같더만은 그 과부의 아들내미가 정말 맞는 것 같네, 그려. 네, 이래 보기에도 정말 확실한 것 같구만. 이에 옆에 있던 김첨지가 껴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저 아가 아는 애란 말입니까? 그럼 대체 저 어미는 누구길래 저런 어린 아를 이런 깊은 산중에 내버려둔 것이란 말이오? 그러자 노씨의 아들이 작은 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꽤 오래전에 이 마을로 애를 하나 업고서는 이사를 온 한 부부가 있었는데 말이오. 무슨 일인지 집 밖으론 얼굴 코빼기도 안 내비치고 숨만 죽인 채로 지내는 것이 마을 사람 누구도 그 부부의 성씨조차 알질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 물어봐도 고개만 수그리고는 제 집으로 금세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으니까 말이오. 그저 다른 먼 고을에서 야반도주하듯 도망쳐왔다는 소문만 무성한 것이었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부가 관가를 오가더니만 얼마 후에 그 남편이 글쎄 옥에 갇혔다는 것이 아니었겠소? 그 관가 사람들 말로는 글쎄 그 남편이 다른 고을에서 중책을 맡았던 관리였다는데 말이오. 그곳의 비리를 알아챈 다음 날로 그걸 폭로하려 했다는 것이 아니었겠소. 그랬다가 그만 그것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루빨리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다는데 그 길로 숨어든 이곳 산골 마을에서조차 안심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불었는지 이 마을 사또가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었겠소? 가뜩이나 그 어떤 고을의 사또보다도 더 큰 비리를 저지르고도 모자람이 없는 자인데 말이오. 자신의 양심만으로 정의를 구현하려던 이들 부부만큼은 알고선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 것이었지요. 더군다나 이곳 고을의 비리 또한 곳곳에 사또들과 연루가 되어 있나 본데, 그러니 더더욱 그놈의 사또는 그 남편 아내와 아들을 볼모로 잡고선 이래저래 쉬지 않고 문책을 한 모양이었소. 그것도 아주 심한 고문을 해가면서 말이오. 그러다가는 그만 그 옥 안에서 그 남편이 팍 죽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저 아의 어미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 그 고얀 놈의 방 안에서 그만. 방 안에서라니요? 그러니까 저 아이의 어미는 사또놈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관가에 끌려가 있던 어느 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그 과부가 글쎄 미친년처럼 소복만 입은 채로 산속을 뛰어다녔다는 것이 아니었겠소. 그러더니 뭐에 홀린 마냥으로 절벽 위에서 멍에만 있던 것을 동네 처자들 여럿이서 봤다는 것이었소. 그런데 글쎄. 말을 채 잊지 못하는 아비 노씨의 그 말을 마저 보태는 노씨의 아들이었어요. 글쎄 그 과부가 그냥 저 깊은 강물로 뛰어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틀 후에 저 밑에 강하리 쪽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이었지요. 그러자 이를 꽉 다물고만 있던 노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 그 사또놈이 그 이름 모를 과부한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일 것이요. 그러니 그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다 그리 되었던 게지. 어떤 나여자라고 그런 치욕을 견딜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요. 그 고얀 사또놈 때문에 이 마을을 떠난 처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말이지. 그놈은 저기 저 동구 밖에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는 얼른 한양이라도 알려야 한다는 거 아니겠소. 그 전에라도 흠씬 두들겨 패줘도 모자르질 않는데 말이지. 아내가 딱 10년만 젊었어도. 이에 지아비의 말을 막아세우는 노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서요, 아버지. 그런 말 함부로 내뱉지 말라 안 했는가요? 그런 말
습관처럼 내뱉었다가는 누가 듣고 꼰지르기라도 하면 그 관가의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 어쩌려고 그런다요. 그리고 그 한양에 고한다고 해서 어디 거기엔 그놈 연줄이 없으리란 법이 있어. 그러자 알았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는 아비 노씨였어요. 하여간에 저 죽은 과부의 아가 어디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사나 싶었더니만은 어째 이런 산속에 들어와 있을 줄은 내 꿈속에서도 할 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겠소. 아이고 불쌍해라. 이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김첨지는 다시금 숲바깥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이제라도 자세히 보이는 그 아이의 모습이란 마냥 울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살짝 정신도 좀 나간 듯 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왜 이리 늦는 것이냔 말이오. 어머니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기다릴 거니까는 이제 제발 좀 빨리 나와주시란 말이오. 어머니. 그런 그때였어요. 정말이지 믿기지 않는 광경이 김 씨를 비롯한 노씨 부자의 양눈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것이 뭐다냐? 아, 아버지. 저것 귀신 아니에요. 그들의 말대로 그 시커먼 동굴 속에선 정말 한 왜소한 사람의 형상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점점 형체가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란 핏기 없이 새하얀 얼굴에 양볼이 쏙 들어간 젊은 여자인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마을 사람들 얘기가 맞긴 맞았나 보네 그려. 하늘 품으면 귀신이 된다더니만은 저것은 그 이름 모를 과부가 아니더냐. 아이고야. 아이고 아버지, 그럼 그 과부가 정말 저 귀신이 된 거란 말씀이요? 진짜 그런 것이면 어찌 저것이 내 생전 처음 보는 그 귀신이란 말이더냐? 아이고야, 진짜 사람일 리가 없는 것이 어쩌자고 저 아이는 귀신도 몰라본다냐? 기겁하는 아들의 난리통에 제 눈을 더 비벼대던 노씨는 서서히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네, 도저히 안 되겠소이다. 더 이상은 여기에 못 있겠으니 김씨, 우린 먼저 갈 테니까 알아서 내려오든 하시구랴. 하며 혼비백산 주랭랑을 치는 노씨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러나 중에도 김 씨는 그저 동굴 쪽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동굴에서 나온 그 귀신이 된 듯도 한 과부 처자가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 채로 아들과 얼싸안고 있었어요. 매번 불러도 왜 이리 한참이 걸리는 것이어요. 그 안엔 내가 겁나 못 들어간다 안 합니까? 근데 어찌 어머니는 왜 맨날 듣는다요? 라며 하소연을 하던 아이는 곧장 그 귀신인지 사람인지 싶은 처자의 품에 폭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떼를 쓰는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는 처자였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첨지가 도저히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듯 얼른 숲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시들 놀라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갑작스런 김첨지의 등장에 깜짝 놀란 여인은 아들을 끌어안은 채로 일어나 도망을 치려 했어요. 이에 겨우 그들을 말려 세운 김첨지는 자신이 이곳에까지 온 연유와 함께 노씨 부자가 들려준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조금은 안심하는 듯한 모자였지요. 하지만 그러기도 잠시 이 과부가 진정코 사람이 맞긴 맞는 것일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김첨지였어요. 적어도 노씨 부자가 주랭랑까지 친 상황이다 보니 김첨지의 입장에선 그럴 만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이 아이의 애미가 맞다는 것이요? 내 듣기로는 이 아이의 어미가 얼마 전에 저 강무리로 뛰어들어 시신으로 발견됐다 하던데 말이오. 그러자 그 귀신같이 해쓱해 보이는 새하얀 얼굴의 처자가 천천히 대답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긴 있었지요. 그때는 제 자신이 정말 죽어야 마땅하다 싶었으니까요. 사실 전 예전 살던 곳에서 남편과 오순도순 살며 이 예쁜 아들까지 낳은 터였습니다. 헌데 어느 날 제 남편이 더 이상 안 되겠다면서 자신이 속해 있던 관가의 비리를 모두 폭로해버릴 맘을 먹었던 것이었지요. 그곳 백성들이 너무도 불쌍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악덕 관리가 용케 알아차리고는 저희 가족을 글쎄 몰살시키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급히 야반도주하며 도망을 다니던 차에 이곳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마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었지요. 다만 아이가 더 자라기 전까지라도 아주 조용히만 지내려던 터였습니다.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고을의 사또가 저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제 남편과 저는 이 마을로 새로 이사 온 터, 그저 인사차 들리라는 것인 줄만 알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 남편을 보던 사또가 글쎄 갑자기 배신자라면서 아주 심한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 고을의 사또 또한 그 예전 고을 관리와 함께 비리를 저지르던 그런 탐관오리였던 것이었지요. 어째 화를 피하려다 되려 더 큰 화를 입고 만 것이었는데 그땐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어서. 아니 그럼 그 사또가 당신한테까지도 몹쓸 짓을 했단 것이오? 이에 그 과부는 눈물을 머금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 그 사또는 저와 제 아들한텐 별일 없을 거라고만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 남편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더니만 저한테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풀어주겠다면서 절 그 방 안으로까지 끌어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또다시 눈물을 터뜨리는 과부였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들려오는 소리라는 것이 제 남편이 글쎄 옥에서 그만. 이런 어미의 충격적인 얘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과부의 아들은 근처에서 돌멩이만 주워 던지고 있었어요. 이를 바라보며 간신히 울음을 삼킨 과부는 곧 다시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떴다는 말에 전 더 이상 살 힘이 남아있질 않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또는 이젠 제 아들을 볼모로 삼더니만 매일같이 절 자신의 방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것이었어요. 이에 전 그 길로 도망쳐 나와 곧바로 강가 낭떠러지에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잘 살아주기만을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무작정 뛰어내린 것이었지요. 과부의 얘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던 김첨지의 눈가에도 이내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커먼 강물 속에서도 제 아들 생각만 나던 터에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물 밖으로 나와 몸을 추스리고 나니 어느덧 마을 사람들은 제가 죽었다며 장사까지 지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하리로 떠내려간 다른 처자를 저로 오인한 것이었는데 그 처자가 누구인지는 저로서도 알 길이 없는 터였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야 그 사또가 더 이상 절 괴롭히진 않을 거라 확신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제 아들을 가둬놓은 관가 별채에 숨어들어 제가 살아있는 사실만 몰래 알린 채 이 동굴로 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제 아들이 쉬이 알아보고 올 수 있도록 숲속길을 따라 나름의 표시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소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던 김 씨가 재차 묻는 것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어찌에 저런 캄캄한 동굴 안에서 그리도 오래 지낼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먹을 건 그렇다 치고 그 외에 호랑이 구리기라도 하면 어쩔 뻔한 것이요? 이에 처자는 남은 눈물을 훔쳐내며 대답했습니다. 이 동굴 속에서만 생활해야 했다면
그때 그 시퍼런 강물 속과 별 다를 바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이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또 다른 바깥 출구가 하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곳으로 나가면 거의 허물어져가는 빈집 하나가 있사온데 그 주변에서 뜯어낸 풀이나 나무 껍질 같은 걸 끓여 연명해 갈 수가 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곳은 아주 가파른 절벽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깊다란 계곡 내에 있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로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었기에 오직 이 동굴 출구에서만 제 아들을 만나올 수 있던 것이었지요. 이런 과부의 말에 김 씨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었어요. 아니 그럼 이 산 중에서 울려 퍼지던 그 요상한 메아리 소리도 말입니다. 다 이 아드님의 목소리였던 겁니까? 그러자 아이를 내려보던 과부는 곧 김첨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요. 이 동굴 바깥으로까지 그 소리가 나와서는 제가 있는 그 계곡 안도 울려댔으니까 말이지요. 항상 제 아들이 소리를 내고 나서라도 제가 불이 나게 뛰어온다는 것이 항상 늦어버리니 어린 맘에 계속 소리를 질러댄 터 매번 이상 곳곳을 울려댔던 것 같사옵니다. 어느새 또 어미품으로 다가와 안기던 아이가 멀뚱히 김 씨를 바라보았어요. 이에 아이의 눈을 바라보던 김 씨는 곧 다시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저 동굴 속 저편에서 계속 머물 생각인 겁니까? 어디 당장이라도 아들과 도망을 치면 어디 고을 밖에서 그 사또를 피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소? 그러자 슬픈 표정의 과부가 말을 이었어요. 물론 그 사또로부터 피해 살 수만 있다면 그리 해야겠지요. 하지만 제가 강으로 뛰어들기 전에 몇 번 도망을 쳐보려 했지만은 어째 용케 바로 알아차리고는 사람을 풀어내 절 금세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끌려갈 때에는 오직 내 아들만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래도 이놈의 사또가 제 아들만큼은 가둬놓질 않았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음 제 아들마저 볼 수 없었을 테니 살 힘조차 잃어버릴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헌데 어쨌거나 이젠 제 어린 아들이 이런 산중을 매번 오르도록 하는 것은 정말이지 더 이상은 못할 짓이라 여겨지니 말입니다. 헌데 그보다도 순간 더욱 궁금함에 사로잡힌 김첨지가 과부의 말을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보다도 이 동굴 저 위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그곳 언덕배기에 아주 커다란 바위덩이가 있는데 말이지요. 제가 이 근처에서 땔감을 구하다 발견한 것이었는데 비가 내려 약간의 산사태가 나기라도 하면 그 바위덩이가 이곳 동굴 입구를 막아버릴 기세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리 된다면 제가 계속 안에 있다가는 이 바깥 세상으로 영영 나올 방도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에 어느 순간 제 아들을 영원히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매일같이 조마조마하며 이 동굴 밖을 오가고 있던 형편이었습니다요. 이 말에 김첨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동굴 입구 위쪽에 있는 한 언덕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을 자세히 보니 정말 그 과부의 말대로 아주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아슬아슬한 위치에서 동굴 입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채로 그 바위돌을 멍하니 바라만 보던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만 힘주어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나한테 한 가지 좋은 방도가 있는데 말이오. 믿져야 본전일 테니 어디 한번 내 말대로 해보시겠소? 이에 잠시 말없이 있던 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나만 믿고 일단 여기서 내려가십시다. 자, 내가 이 아이를 업고 가겠소. 다짜고짜 산을 내려가자는 말에 깜짝 놀라는 과부였건만 김 씨가 들려준 나머지 말을 듣고 나더니 그제서야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마을로 내려온 김첨지는 사또에게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며 아주 조심스레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과부와의 만남을 비롯해 그녀와 나눈 모든 얘기들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가 살아있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던 마을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운 채로 김 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 그럼 나도 돕도록 해보겠소. 네, 이름도 모르는 부인이었건만 그 과부가 된 이후에도 어찌나 죄책감이 밀려오던지 그 나쁜 사또놈만 몰아낼 수 있다면야 정말 당장이라도 나서서 힘을 보태고 싶소이다. 그러자 또 다른 마을 사람이 말을 붙였습니다. 아, 그럼 나도 동참하겠소. 내 그 먼 발치에서나마 보던 과부를 매번 못 본 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나 한이 됐던지. 자, 그럼 이참에 다 같이 그 사또 놈을 몰아내러 가 보십시다. 이 말에 웅성대던 마을 사람들이 작게나마 일제히 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김첨지의 말대로 모두가 움직여주는 것이었어요. 제일 먼저 마을 사람들이 한 일은 저잣거리 곳곳을 다니며 그 과부가 살아있다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관가에까지 들어가 그 못된 사또가 알아차리도록 할 속셈이었던 것이었지요. 이에 결국 이방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또는 기생을 끼고 앉아 있다가는 퍼뜩 정신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좀 좋아라 하던 얼굴이 새하얀 과부년이 살아있다고? 아, 그렇습니다요. 일전에 강물에서 찾은 시신은 사또께서 취하셨던 또 다른 처자였던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알아본 바로는 저쪽 산허리 동굴 속에서 연명해 오고 있었다는데 밤마다 이곳 마을로 내려와 남모르게 아주 맘 편히 살고 있었다고 하옵니다. 그러자 더욱 놀란 사또가 기생까지 내보낸 뒤에 말을 이었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구만. 아니, 근데 어찌 그 깊은 산 속에서 그것도 오밤중에 여길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인가? 아, 그것이 말입니다요. 가는 길마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는 거기다가 무슨 천조가리로 표시를 해두었다는데 그것만 알아보고 다니니 자신이 머무르는 동굴에 오가기가 아주 편했다는 것이옵니다. 이런 이방의 말에 눈만 꿈뻑거리던 사또는 곧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수행하던 이방과 포졸들은 죄다 남겨둔 채로 홀로 그 과부를 잡아다 제 식대로 혼쭐을 낼 요량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냅다 그 관가 밖을 나서던 사또는 곧장 그 산허리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내 당장 내 발로 직접 찾아 그 허여멀건한 얼굴을 한번 다시 봐야 쓰겄다. 진작 더 안아보질 못한 것이 한이 되었건만 어찌 다른 곳에라도 내 얘기를 하고 다니면 나한테도 결코 좋을 리가 없건만은. 내 이것을 당장 내 맘대로 부린 뒤에 끌고 와서는 정신 또한 번쩍 들게 해줘야 쓰겄다. 어디 네 아들 보는 데서 아주 지대로 망신을 당해보거라 요거사. 라며 산허리로 향하는 사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방의 말처럼 곳곳에 부러진 나뭇가지들에는 노란 천조각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들은 곧 따라오라며 아주 친절히 그 동굴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욱 신이 난 사또는 부지불식간에 그 동굴 앞에 다다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는 잠깐의 망설일 사이도 없이 그 동굴 안으로 휙 하고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어요. 자, 지금이요. 모두 다 같이 힘껏 미시오. 우렁찬 김첨지의 목소리가 사방을 울려댔습니다. 그러자 동굴 위 언덕배기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영차영차하며 바위 덩어리를 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름 모를 과부가 진작부터 얘기했던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던
아주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말입니다. 이에 꿈틀꿈틀거리던 바위 덩어리가 어느새 또 한 번 기우뚱 대더니만은 요란한 굉음을 내며 굴러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처자의 말이 딱 떨어질 정도로 그 작은 동굴 입구를 떡하니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탄성을 내질렀어요. 곁에서 함께 환호하는 김첨지였건만 그 옆에 숨어만 있던 이름 모를 과부 또한 그제서야 아들을 꼭 끌어안은 채 눈물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그 과부와 어린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만을 남긴 채 그 마을을 떠날 수 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과 드디어 남은 여생만큼은 맘 편히 보낼 수 있을 그런 따뜻하고도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아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대략 한 달여가 흘렀을까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화안하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따금씩 산속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지만 말이지요. 하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터, 저마다 그 소리엔 아랑곳 없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산을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아차리던 김첨지는 또 옛 친구를 불러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어째 그때 그 메아리 소리보단 뭔가 더 굵직한 것이 아주까리 기구한 사연을 담고 있는 듯 하네 그려. 아이고 구슬퍼라. 그러니까 저 소리가 그 아주 못돼 먹은 사또의 소리라는 것이지? 이에 김첨지는 환히 웃으며 대답을 이어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말이오. 얼마 전부터는 또 아주 비슷한 소리만 내고 있는 것 같던데. 왜 그걸 듣고 있다 보면 말이지. 아주 젖속 밑바닥까지 시원한 것이. 아, 저 소리 때문에 이 산을 매일같이 올라와야 쓴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자네도 이 기분 알 것 같지 않은가? 그러자 김첨지의 친구놈도 그 말이 뭔 소린지 꽤나 안다는 듯 함께 씩 웃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자 그 웃음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 또다시 메아리 소리가 사방을 울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좀 꺼내주시오. 네, 잘못 다 뉘우쳤으니께 내 다시는 안 그러겠소이다. 오직 백성, 아니, 오직 당신들만을 섬길 테니 제발 나 좀 살려달란 말이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름 모를 과부와 어린 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잘 떠났을 시점. 왕궁에 올라온 상소문을 받아본 임금은 곧 관찰사를 파견하여 이 고을에서 행한 사또의 만행을 모두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또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또 다른 관가의 관리들도 말이지요. 그리고는 그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를 뽑아내 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또를 꺼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사또는 한양으로 압송된 채로 더 이상은 김첨지가 사는 고을로 얼굴 콧배기 하나 내비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도 산중을 오가는 메아리 소리가 마치 아이 목소리 같으면서도 누군가를 애틋하게 부르는 소리처럼 들린다면 억울한 피해를 입어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님 그보다 더 구슬픈 소리로 들린다면 누군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나름 속 시원한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서로 진심으로 도와주거나 그 죄를 따끔히 벌할 수 있는 아주 용기 있는 자들이 곳곳에 넘쳐나길 바라면서 매일 하루 별탈 없이 뜻깊은 날들만 이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 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